팬 여러분, 999도 단통으로 때릴 수 있어야 경마 이길 때 크게 이깁니다. 앞으로 신성과 함께 가봅시다. 화이팅! 최고의 혈통 전문가 박남규만이 볼 수 있는 색다르고 다양한 혈통과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마 어렵습니다. 하지만 끊을 수 없다면 저 김태훈이 최대한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네,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손입니다. 자, 오늘은 9월 첫 주죠. 9월 4일 금요경마에서 전해 올리는 실전 배팅 유지 시간이고, 역시 오늘 또 혈통 전문가 박남규 위원님 모시고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제 뭐 일단 월초 딱히 좀 단출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나름 또 재밌는 편성 같아요. 그렇죠. 경주 수가 11개인데 편성 두수는 뭐 이렇게 적지는 않습니다. 뭐 막판 경주 좀 여러 경주 있어요. 자, 또 지난주 레이스가 또 깔끔하게 마무리되어 있고, 이 지난주는 또 이 박남규 위원께서 본 방송을 통해서 공개드린 승부 경기를 포함해가지고 또 현장에서 추천드렸던 경주가 또 상당히 좋은 배당으로 여러 차례 적중이 나오진 것 같아요. 그렇죠. 무슨 일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뭐 신마가 좀 많이 나오니까 뭐 그러네요. 예, 그게 이제 좀 상승세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신마가 나오니까 박남규 위원이 잘해요, 진짜. 예, 역시 또 신마 경기 청취율 넘버원이 결코 허밍이 아니다. 특히 지난주 금요경마 1경주가 올 신마 경주였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 경주에서 바로 승부 경주로 지정해드리고, 그 경주에서 복병으로 추천드린 마피 완전 비인기만했습니다. 그렇죠. 제타바이트 12번 게이트 역시 3등을 가더라고요. 좀 그렇게 깔끔한 스타트한 걸 좀 몰랐어요. 이 마필이 무난히 2차권에 진입이 되면서 또 인기 막권인 애니나인과 같이 연기되면서 42배죠. 만 2배짜리 역시 올 신마 경주에서도 박남규 위원이 또 주력으로 승부 경주를 공지를 했고, 어김없이 또 주력으로 적중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현장 승부를 가져가 있던 이제 부산 4경주, 5경주, 6경주, 특히 부산 4경주, 5경주가 굉장히 좀 배당이 짭짤했어요. 짭짤했죠. 4경주 17.5배짜리, 5경주도 8.1배짜리로 또 주력 적중이 나와주었고요. 일요 부산 교차 레이스에서도 5경주였죠. 5경주 또 박남규 위원의 현장 승부 경주 또 21.7배짜리 또 주력권으로 적중이 되면서 여러 차례 골고루 또 좋은 배당을 선사한 한 주가 아니었냐 싶습니다. 자, 저는 이제 부산도 부산입니다만 역시 제주 교차 부산은 제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던 레이스는 많아요. 또 복병을 축으로 놓고 가는데 인기마가 좀 빠졌다가 해서 중고배당 쪽에 연결되는 측면, 이거 좀 아쉬웠습니다만, 그러나 혹시 뭐 제주 지난주 금요 6경주 단통, 받치기 없는 단통으로 제대로 한번 때려드렸고요. 그리고 토요 경마도 제주 교차 불경주에서 딱 두 방으로 9.5배짜리, 그 외에는 뭐 절대 막건이 없는 딱 두 방 막건으로 9.5배짜리를 주력으로 다 때려박는 승부 들어가지고, 제주 지난번에 또 신성과 함께 하신 분들은 좀 짭짤한 한정 되지 않느냐. 이번 주 제주 경마도 많은 기대를 좀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오늘은 바로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또 11개 레이스 준비되어 있고, 이제 박 의원께서는 3경주 그리고 7경주, 저는 6경주 11경주 승부로 다음 들어가겠습니다. 자, 바로 처음 보실 경주는 1경주죠. 1경주는 국산 미승리 말전입니다. 1000m 별정 게임이 되겠고요. 자, 액면에 1번의 퀴도신을 중심으로 5번의 지붕 영웅, 7번의 퍼스트킹, 8번의 슈퍼파워까지 골고루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좀 우열은 드러나는 그런 레이스예요. 아직까지 뭐 전력이 이렇게 완벽하게 노출이 안 된 경주이긴 합니다만, 일단 1번 캐두시나는 1번 게이트에서 다시 한번 단독 선행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고, 편성도 지난 데뷔전보다는 좀 더 약해졌기 때문에 데뷔전 정도의 걸음이라면 뭐 경쟁력은 충분한 그런 마필이고, 5번 지봉령과 6번만 인트로도 스타트 능력은 가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선행은 1번 캐도시나가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계적인 메리트도 그렇고, 이 5번, 6번의 혈통적 기대시도 그렇게 높진 않아요. 따라서 정계적인 메리트를 안고 있는 마필은 7번 퍼스킹이죠. 선의권에 따라가는 그런 마필이고, 뭐 컨디션도 많이 좋아졌고, 혈통도 5번, 6번보다는 그래도 앞으로 장래성도 그렇고 7번 퍼스킹임,
재판장에서는 그야말로 뭐 첫 입상이 좀 유력한 상황이지 않나. 1번, 7번 막권 기본 막권으로 가져가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저 선행이 뭐 1번, 5번, 6번 이런 말들인데 뭐 1번이 선행이라고 봐야겠죠. 봐야죠. 뭐 5번 지봉영웅과 6번의 인트로는 뭐 이번에는 선행을 받기 힘든 조건이기 때문에 키드 신화가 뭐 최시대 기수가 뭐 선행 뭐 보내주고 따라갈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주 야무진 기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1번 중심으로 앞선 두 마리 5번, 6번은 좀 힘겨운 예상을 갖고 상대적으로 선의권 취입이 가능한 7번의 퍼스트 킹 내지는 8번의 슈퍼파워 1, 7, 8 딱 두 마리가 이번 경주에서는 결승선상에서 힘주력에 나가는 요 안에서 팬 여러분들이 좀 선택이 필요한 게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이 경주는 국산 육군의 1200 경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경주는 뭐 5번의 동남대로 중심으로 배당 들어갑니다. 5번 중심으로 6번의 대우강제라든지 10번의 막강질주가 잡히는데 저 들어야 될까요? 뭐 액면은 5번, 6번, 10번이 좀 나아 보이는 측면은 있는 그런 에이스입니다만 역시 강축은 없는 에이스예요. 딱 고만고만한 그런 전력이고 따라 저는 이제 복병 한두 관심을 갖는다면 안쪽에 1번마 가락여왕입니다. 이 가락여왕이란 마필은 뭐 데뷔전에서 발주가 매끄럽지 못해서 늦발라 했던 그런 마필인데 지난번 경기는 깔끔한 발주도 보여줬고 오늘 1번 게이트예요. 부담 중량도 상비로 빠졌습니다. 마체가 그렇게 크지 않은 마필이기 때문에 뭐 부담 중량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3kg의 감량의 1번 게이트라면 뭐 선입 전개적으로도 뭐 1번 게이트에서 선입권에서 체력의 전개도 가능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5번, 6번, 10번이 능력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센 마필들이 아니라는 점에서는 1번만 가락여왕에게도 기회는 충분히 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 동남대로도 이 지난번 데뷔전 3차를 했는데 좀 1억 전에 말이거든요. 그렇죠. 썩 큰 느낌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뭐 대호강자나 막강질주보다는 그래서 좀 나아 보여요. 좀 그래도 좀 그나마 조금 더 보여줄 게 있지 않나 싶긴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3날 라이언 파크 이 박재희 기수가 타면서 부중이 좀 줄어들었는데 지난번 입구야스 타면서 뭐 막판에 그림이 나왔고 특히 이 마필은 6월달 이후로 한 2달 정도의 공백이 있었는데 공백 이후로 좀 더 상태가 좀 더 좋아진 말이 아닌가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액면은 5번, 6번, 10번 세 마리 중심으로 배당은 들어가겠습니다만 복병만은 두 마리가 있다는 거 1번의 가락여왕과 3번의 라이언 파크 체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316을 처음 맞이하는 박남기위원의 추측 경주가 되겠습니다. 국산 육군의 1200 별칭으로 나와 있고요. 이번 경주는 5번의 스텔스 중심으로 8번의 바우더기가 인기 막군인데 둘 다 좀 불안한 구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번 경주는 역시 뭐 어떻게 보면 신박 경기라고 봐야죠. 데뷔전을 가는 마필도 있고 아직 뭐 전적이 일천에서 그야말로 그 전력이 노출이 안 된 그런 레이스인데 따라서 제가 노리고 있는 마필은 역시 복병이에요. 인기도에서는 정말 많이 밀려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 숨어있는 발톱을 드러내지 않아서 그렇지 발톱만 드러내는 순간에는 뭐 이번 편성에서도 뭐 충분히 우승까지도 넘볼 수 있는 그리고 컨디션도 정말 많이 좋아진 마필이 한두 있어요. 따라서 저는 그 마필이 이번 경주 선행을 갈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마필인데 뭐 그 마필을 중심으로 해서 복대복 막군까지 역시 철저하게 고배당을 노리는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입상에서 상당히 배당이 나오는 게임 같고 특히 5번의 스텔스를 놓고 하실 분들은 좀 철저한 뽑기를 동영상을 한번 해 보신 이후에 결정을 하십사 제가 권고드리고 싶은 것이 지난번 경주 뭐 최시대 기수가 뭐 패고만 난리 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꾸역꾸역이지 그냥 한 발 그런 거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데뷔전도 그렇고 이 혈통적으로 스텔스라는 마필은 좀 스피드보다는 힘으로 뛰는 마필이에요. 따라서 역시 경주거리가 한 1300이나 1400 아니면 이제 좀 전적이 쌓이면서 좀 힘이 좀 찰 때 좀 그나마 좀 능력 발휘가 좀 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항상 좀 불안한 인기마다 이렇게 봐야죠. 정말 스피드가 없어요. 그래서 뭐 5번, 8번 8이 좀 더 어차피 뭐 8번은 그래도 뭐 게이트 때는 좀 있으니까 버티내면 된다는 느낌이 드는데 5번의 스텔스는 좀 개인적으로 지난번 경기에 좀 실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일단 인기마가 불안한 경주는 정말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막근의 중심은 숨어있는 복병 놓고 하는 승부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중심에 박남기위원의 승부 많은 기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경주 한번 들어갑니다. 국산 육군의 1400으로 나와 있고요. 이번 경주는
11번에 굿 원맨 중심으로 1번에 강호 아이언 그리고 12번에 골드 스카이 이런 쪽 인기가 지금 나와주고 있는데 자, 어떻게 될까요? 일단 이번 경기도 뭐 강축은 없다 이렇게 봐야죠. 물론 이제 굿 원맨이 데뷔전에서 1200에서 입상을 지켜냈고 이번 경주가 1400이에요. 1200도 아니고 늘어난 경주거리가 아무래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능력적인 측면에서는 뭐 가장 나아 보이긴 합니다만 역시 경주 거리를 감안해 본다면 뭐 굿원맨도 강축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보병은 도마필이에요. 안쪽에 2번마 솔라시도가 워낙에 또 힘으로 뛰는 그런 마필인데 1400과 정말 잘 어울리는 그런 마필이에요. 물론 지난번에도 뭐 대기로 팔리고 무너지긴 했지만 뛰면 뛸수록 걸으면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 10번마 포마이드림도 지난번에 좀 휴양을 거치면서 컨디션이 나쁘지 않았다는 점,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10번 포마이 드림도 역시 1,400이라는 경주거리를 감안해 본다면 기회가 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포마이 드림이 저는 좀 뭐 똥말 줄 알았는데 지난번에 꽤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많이 나왔죠. 상당히 좀 뭔가 좀 그림이 좀 늘어난 모습입니다. 데뷔전에서는 꼴찌를 했던 그런 마필이죠. 휴양을 거치면서 이제 힘이 좀 차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죠. 그때하고는 뭐 전혀 그렇죠. 전혀 다른 양상이던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해서 11번 팔립니다만, 이거 뭐 1,400원 장담 못한다고 일단 미리 말씀드리고 싶겠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일본의 강호 아이언이 오히려 낫죠. 이 토마스 이 신임 외국인 조교사가 참 그래도 꾸준히 이제 그 성적이 나오는 걸 보면은 마필 관리를 좀 잘하지 않나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의 강호 아이언 거리적인 면은 전혀 문제가 없겠다. 오히려 저는 인기마 두 마리 중에서는 1번 쪽에 손을 들어주고 싶고요. 또 10번의 포마이 드림까지 한번 노리고 들어가는 있다는 거 명심하시면서 오경주는 혼합사군의 1000m 핸디캡 레이스로 나와 있습니다. 이번 경주는 4번의 징금다리, 이 징금다리 중심으로 배당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쾌속바람, 휴양마필이죠. 그리고 뭐 7번의 질주의 신, 9번의 삼바스타 골고루 잡히는데 또 만만치 않은 느낌입니다. 만만치 않죠. 일단 저는 4번마 징검다리는 인정하고 갑니다. 징검다리라는 마필은 뭐 1000m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정말 뭐 경기에 큰 구애를 안 받을 것 같아요. 1000m 같으면 앞에도 되고 뭐 뒤에서 수입도 되기 때문에 한번 징검다리 1000m라면 뭐 놓고 가야 되지 않나 보이지고 이번 캐논바람도 아무래도 뭐 장기간 휴양이라는 어떤 그 핸디가 좀 있죠. 뭐 컨디션은 나쁘진 않습니다만 뭐 이렇게 많이 팔린다면 캐논바람도 메리트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마필이고 보병은 전 두 마필이라고 봐요. 데뷔전을 갖는 12번 현스드림 외곽이긴 합니다만 역시 이 마필도 좀 스피드가 좀 많이 나오는 그런 혈통이기 때문에 경주 적응도 빠를 것으로 기대가 되고 또 한 마필은 5번마 천마 축풍호입니다. 이 천마 축풍호란 마필도 뭐 보여준 건 없는 그런 마필인데 13주 만에 나왔는데 컨디션도 나쁘지 않고 또 힘도 많이 붙어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5번마 천마 축풍호에게도 어부지리 취입의 기회는 오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뭐 이 휴양 마필입니다만 쾌속바람이 지금 제가 보는 것같아서 선행날 같은데요. 가능하죠. 그래서 이게 지금 뭐 그 거리를 늘려내는 것도 아니고 단거리에서 지금 안쪽에 지금 단학가 기주기생이라면은 우리 근데 좀 개인적으로서는 이 4번의 징금다리가 지난번에 약간 좀 부정이 늘어난 탓인지 그림이 좀 밋밋한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실망하기 때문에 저는 뭐 이번에 쾌속바람에 요걸 아마 이제 막판에 좀 중심으로 놓고 하는 게 될 수 있고 지금 7번의 질주의 신이라는 마필이 주인공 사이트 막판에 그림이 너무 좋았거든요. 이 마필이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은 좀 어느 정도일까요? 네, 혈통은 사실 그렇게 대단치 않더라고요. 그래요? 혈통이 대단치 않아서 그리고 또 힘도 약간 좀 늦게 차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스피드가 일단 안 나오는 혈통이기 때문에 데뷔전이나 단거리에서는 한동안은 지켜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게 좀 경주를 좀 치르고 거리가 늘면 뭐 활약은 가능한 그런 마필인 건 맞지만 뭐 데뷔전 그것도 단거리에서는 조금 인기 말하면 조심해야 되는 마필이라고 보여집니다. 인기 말하면 좀 심하게 팔린다면은 뭐 좀 빼고 가는 작전을 그렇죠. 해보는 게 좀 낫지 않겠냐는 느낌인데 있고요. 뭐 심한 현수드림이 오히려 더 나아 보이는 느낌도 있고요. 그리고 휴양 마필은 이번에 쾌속바람 단독 진행이기 때문에 체크해 주시고요. 6경주는 신승훈의 첫 번째 추천 경기로 가져가겠습니다. 국산 5권의 1100 핸디캡인데 이번 경주는 일단은 뭐 8번 오뚜기가 강력한 인기가 생길 겁니다. 근데 이제 후착은 완전 오리무중이거든요. 여기서 아마 중배당 승부를 걸어갈 수 있는 타이밍이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6경주 한번 과감하게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액면 배당은 7번의 플로이드 벨리 그리고 12번의 뭐 원더풀 스타 13번의 쾌한 명품 이런 말들이 다 나와 있는데 근데 뭐
다른 말들도 많은 것 같아요. 만만치는 않아요. 사실 오뚜고뚜기란 마필도 물론 데뷔전에서 8마신의 낙성을 거두긴 했습니다만 제가 지난번에 오뚜고뚜기 설명드릴 때 선행을 가야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그런 마필이에요. 근데 역시 선행을 가니까 뭐 낙성을 거뒀는데 이번 경주는 또 다시 선행을 갈 수 있느냐. 물론 이제 외곽에 바로 옆에 이제 9번 미님이란 마필도 발이 좀 빨라요. 빠르기 때문에 지난번처럼 그렇게 편안하게 못 가는 순간에는 8마신의 의미는 없다. 승군전이라는 부담도 있어요. 2살짜리 마필이기 때문에. 따라서 물론 뭐 무시는 못합니다만 이게 뭐 이것만 믿고 가다가는 낭패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복병마에게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 대상은 전 두 마필이라 봐요. 5번 문조이가 최근에 좀 많이 헤맸어요. 승군에서 헤매다가 지난번 경주를 기점으로 해서 컨디션이 많이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또 1번 가든 파티라는 마필도 뭐 데뷔 초반에는 뭐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했던 마필인데 근래 7월 달에 3착 지난번에 2착이 우연은 아니다 보여져요. 그만큼 계속해서 지금 컨디션이 상승을 한 점에서는 1번 가든 파티에게도 의외로 기회가 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8번의 오뚜고뚜기는 안고는 갈 생각입니다. 뭐 최소한 3위권까지는 사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복성 내지 3복성에서는 뭐 빼고 갈 이유가 없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문제는 뭐 12번 원더풀스타, 13번의 쾌한명풍, 특히 쾌한명풍은 약간의 인기에 좀 거품이 있다가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겠고요. 7번의 블루벨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루벨리도 지난번 경기에 정말 짠해서 들어온 말이기 때문에 그 외에도 아까 박 의원께서도 뭔가 하셨습니다만 되는 복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옥석을 한번 잘 가려낸다면은 제 기준으로 가장 또 이번 경주 어울리는 왁구는 충분히 나오는 말이에요. 왁구가 되기 때문에 이번 레이스 그런 숨어있는 복병을 중심으로 한번 재밌는 배당 승부 많은 기대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7경주 이어지는 경주는 박남규 추천님이 되겠고요. 국산 5군의 1600 핸디캡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 액면 배당은 9번 글로벌 넘버원을 중심으로 3번의 신세계 신화, 13번의 해피 사운드가 잡혀 있습니다만 이것도 뭐 만만해 보진 않아요. 그렇죠. 이번 경주를 제가 출신 경주로 가져온 이유는 역시 배당을 노리기 위해서 가져왔는데요. 그 1600이라는 경주거리가 정말 큰 변수로 작용하는 그런 레이스예요. 1600 첫 돈에 나서는 마필도 많고 뭐 1600이라는 경주거리가 유리한 마필도 있고 또 상대적으로 불리한 마필이 있을 테고 일단 저는 9번마 글로벌 넘버원도 좀 의심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뭐 좋아했던 그런 마필이고 최근에 연승인데 문제는 편성이 너무 약했다는 게 좀 걸리는 부분이에요. 1600이라는 경주거리도 그렇고 따라서 저는 복병을 추구로 할 텐데 그 마필은 오히려 늘어난 1600이라는 경주거리가 정말 유리하게 작용하는 그런 마필이고 상태감도 상당히 좋습니다. 따라서 뭐 인기도 많이 밀려있지만 1600 첫 도전인데 뭐 경쟁력은 충분한 복병을 추구로 가는 추천해줘야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일단 거리가 제일 중요한 변수 같아요. 그게 뭐 출전마 대부분이 1600을 다 처음 뛰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는 가장 또 눈에는 드러나지 않습니다만 또 이번 거리를 또 처음 뜁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유리한 말 그 말이 배당도 상당히 좋은 걸로 지금 나왔기 때문에 1600이 제일 승부라면은 충분히 비전이 있다. 그렇게 보여지는 경주 박남규 위원의 승부 7경 기대해 주시고요. 자, 8경주는 혼합 3군의 1800 핸디캡으로 잡혀 있는데요. 이번 경주는 1번에 5매 중심으로 5번에 투스텝 3바, 뭐 6번에 프릿백팀 이런 말들이 좀 잡히는 편인데요. 5매가 비록 승군전입니다만 조건이 상당히 많이 좋네요. 그렇죠. 일단 뭐 이번 경주 역시 1800이라는 경주가 좀 변수가 되는데 이 5매는 거리는 뭐 별 문제는 없어요. 그리고 선위권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쨌든 5매가 좀 더 유리하지 않나 싶고 물론 오마 초대 삼바도 1800 첫도전이긴 합니다만 뭐 거리적인 문제는 없는 마필인데 문제는 이 초대 삼바는 최근에 계속 쥐어짜면서 걸음이 좀 시원시원한 맛이 없었다는 거에 점에서는 뭐 출사 한 번보다는 그래도 5매가 좀 낫지 않나 싶고 복병은 9번마 신화제일입니다. 뭐 휴양 끝에 지난번에 5착에 갖다 댔는데 지난번보다는 컨디션이 이번 경주가 훨씬 좋고 또 이마피는 뭐 이미 1800에서도 입상을 했던 경험이 있을 만큼 혈통적인 측면에서는 전형적인 장거리 혈통이기 때문에 뭐 감량이 있자면 조교도 굉장히 잘하고 나온 9번마 신한제일이 복병의 자리를 보여줍니다. 알겠습니다. 한 부정도 상당히 유리한 것 같아요. 네. 이 말도 휴양 뭐
올해 휘양 좀 잘했지 않았나 하는 느낌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지난번에는 8월 2일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완벽한 선행주로였어요. 그래서 그날 뭐 선행 가는 말이 다 들어왔고 추입이 거의 안 됐던 그런 레이스인데 뭐 추입 마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주류의 불리함도 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의 전력이라면 많이 올라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참이 이번에 투스테 삼바가 인기 많아 좀 팔릴 텐데 얘도 이렇게 큰 그림은 안 나오더라고요. 없어요. 지금 뭐 4월 달에 우승할 때도 그렇고 6월 달도 그렇고 정말 다 쥐어짰던 결과거든요. 그 정도 걸음 가지고는 뭐 1800으로 오히려 늘어났기 때문에 더 불리할 것 같아요. 또 6번에 뭐 푸딩백 팀도 지난번 1400 의외로 이 마필이 원래 앞서오는 마필인데 지난번 완전 깡바닥 취입을 해가 들어왔거든요. 근데 뭐 경마라는 게 경주를 보다 보면 납득이 되는 경주가 있고 납득이 안 되는 경주가 있고 저는 푸딩백 팀이 지난번에 1400에서의 취입은 정말 납득이 안 돼요. 이거 거리가 길게 안 나오는 말이거든요. 이게 1400이라고 그래도 다시 보고 싶지 않은데 이게 1800이에요. 푸딩백 팀은 막건 사면 안 됩니다. 근데 그런 말에게 따인 게 바로 투스테 3번.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이게 인기가 좀 불안하다. 어쨌든 그래서 뭐 다스매가 어쨌든 뭐 승문준입니다만 거리는 일단 문제 없어 보이고 그렇죠. 감량도 유리하고 1번 기회 때 조선권의 단독선행이라는 것은 좀 인정이 좀 되는 인정이 좀 어느 정도는 되는 부분인데 5번, 6번이 좀 불안감이 있다는 얘기죠. 그 대안으로서 이제 9번의 신한질이라든지 뭐 3번의 티사블 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체크해 보시고요. 자, 구경주가 이제 국산 3군의 1600 핸디캡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번 경주는 이 3번의 아트스타 중심으로 1번의 행운신화가 이제 강력한 인기 맞고있는데요. 변수가 없을까요? 이것도 그렇게 만만한 레이스는 아니에요. 사실 뭐 1600 켜트전에 나서는 마필도 역시 상당히 많죠. 이 아트스타라는 마필도 거리가 이렇게 늘어난 경주거리가 그렇게 유리하지만은 않은 마필입니다. 따라서 이제 단독 선행이나 메리트를 안고 있는데 물론 9번 외곽의 장군봉이라는 마필도 게이트 이탈이 좀 빠른 마필이기 때문에 뭐 아주 편안한 선행은 아니라는 점에서는 일만의 불안감이 있고 저는 일본 행운 신화가 좀 낫다고 봐야죠. 지난번에 인기 1위로 팔리고 못 올라오면서 아쉬움을 남겼죠. 그러다 보니까 뭐 기수를 유현명 기수로 교체를 했고 유현명 기수가 저교까지 뭐 계속 열심히 하고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뭐 행운 신화가 오히려 뭐 충막감이지 않나 보여지고 저는 9번 장군봉이 비록 승군전이고 선행이 어렵긴 합니다만 이게 혈통적으로 보면 뭐 선행을 안 가도 되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9번 장군봉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싶은 그런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행운 신화도 좀 짧은 맛이 있지 않나요? 좀 있죠. 근데 전체적으로 다 짧은 것 다 같아요. 짧죠. 아트스타도 짧고 사실은 다 짧아요. 거리적인 면에서는 장군봉이 가장 길게 나오는 말이에요. 이번에 출전한 마필 중에서는. 아트스타는 뭐 역시 감량의 단독 진행이라는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안고는 가시고 1번의 행운 신화가 좀 제가 보는 각도에서 좀 일말의 불안감이 있지 않겠느냐 느낌 있게 그 대안이 이제 9번에 장군몽이 아니냐. 어쨌든 거리적인 측면에서 가장 유리한 마필은 9번의 장군봉이기 때문에 비록 승군준이기는 하나 좀 체크가 좀 필요할 말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10경주 혼합이군의 1600 핸디캡으로 나와 있고 이번 경주는 그 1번 오엔 스포츠 중심으로 배당은 들어갑니다. 1번 중심으로 7번의 강의 현재 잡혀 있고 나머지 뭐 2번에 원일 지존, 3번에 알파 플러스, 4번에 톱 번스타인 골고루 잡아 있는데요. 자, 어떻게 될까요? 일단 뭐 단독 선행의 오엔 스포츠는 7주 만에 나오긴 했습니다만 훈련도 아주 잘하고 나왔기 때문에 인정이 되는 그런 마필이고 뭐 나머지 마필들은 다 힘으로 뛰는 마필이죠. 과연 누가 한 발을 더 쓰냐 문제인데 저는 3번 톱 번스타인이 이런 편성이라면 뭐 경쟁력은 충분하다 이렇게 보여져요. 물론 기복 마필이기 때문에 지난번 경주에서는 좀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전에 6월 26일 경주에 영웅 챔프나 디퍼런트 디멘션과 어깨를 나란히 했을 정도의 전력이라면 뭐 이 편성에서 충분히 되는 마필이죠. 더군다나 위용우 기수가 기승해서 또 부담 용량도 53kg 로우 핸드이기 때문에 톱 번스타인에게 기회가 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뭐 지금 핸디캡인데 오엔 스포츠도 핸디가 유리해졌고 특히 뭐 3번의 알파 플러스 톱번 문제는 이 7번 액시온이 좀 불안하다는 그렇죠. 그잖아요. 네. 지난번 치은 두철의 레이스가 나름 열심히 탔는데 좀 강한 이미지에 그런 거 없었다는 거. 어쨌든 감량이 지금 안고 있는 두 마리 특히 뭐 3번 알파 플러스하고 4번의 톱버스타인 알파 플러스는 약간은 좀 승문전에 대한 부담이 있겠습니다만 뭐 그러나 뭐
그래도 뭐 저는 충분히 될 것 같고요. 4번에 토프스타인도 아무래도 이건 지금 이영호 기수를 태웠다는 것 자체가 담량한 노력을 태우지 그렇죠, 않았냐 그렇죠. 느낌이 있습니다. 바로 뭐 승부를 그런 간다는 뜻이겠죠. 숨은 복병은 1번, 7번이 강세를 보이고 활약했습니다만 3번, 4번 두 마리의 복병은 체크가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 11경주는 혼합 1군의 1400으로 전개되는 신승훈의 승부경주인데, 제가 이제 이번 경주 승부를 한번 가져가고 싶은 것은, 5번의 대풍년하고, 6번 하이파이브, 두 마리가 뭐 강력한 대결로 팔 것 같은데, 저는 최근에 제가 이 대풍년이라는 마필이 좀 빠질 수 있는 타이밍을 지금 노리고 있는데 이번 타이밍이 제대로 빠질 수 있는 흐름이 아니겠는가 느낌이 있습니다. 지금 의외로 앞선가는 말들이 많아요. 1번에 멀티력 같은 마필이라든지 이런 말도 선행권도 가능하겠고 대풍년도 또 거리가 그렇게 긴 말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기에서 가장 불안한 인기마, 거품 인기마로 5번의 대풍년을 보기 때문에 5번을 빼고 한번 승부를 걸어 가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승부 경기를 정해봤고요. 자, 그렇다면 박남기 의원께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역시 1군의 1400 단거리 경주이기 때문에 변수가 정말 많은 데 있어요. 물론 인기 마필들이 화려한 측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비인기 마필들도 1400이라면 나름대로 한 칼이 있는 그런 마필들이기 때문에 인기마에 너무 과신한 금불이 내 있고 저는 복병은 3번 실버 클래식과 외곽이 11번 마이키라고 봅니다. 마이키 같은 경우는 오랜 기간 공백을 가져 왔는데 상태감은 전혀 이상이 없고 1400이라는 점에서는 역시 마이키에게도 기회가 충분하고 이게 페이스가 빠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실버 클래식도 단거리 1400에서는 취입이 되는 마필이라는 점에서는 정기적인 메리트를 안고 있는 3번 실버 클래식에게도 기회가 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여튼 일본의 멀티럭이라는 마필의 복병인데 이 말의 그 당일 배당판의 움직임은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이 마필의 그 어느 정도 팔리에 따라 가지고 선행에 대한 강도가 결정이 나기 때문에 우리가 좀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좀 더 대풍년을 좀 더 강하게 부러뜨리고 들어갈 수 있는 찬스가 왔다는 것을 강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바로 이제 단서의 시초가 때문이죠. 여하간 이번 경기는 저는 5번의 대풍년은 단돈 100원어치 배팅하지 않고 들어가는 승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배당은 담보가 되었을 겁니다. 그 점을 노리는 신승훈의 강력한 승부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자, 저희들이 내용 준비한 여기까지고 잠시 후 또 전개되는 신승훈이의 제주 교차 레이스 단독 진행도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승훈입니다. 자, 오늘은 9월 4일 금요경마에서 진행되는 제주교차 4개 경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경주, 3경주, 4경주, 6경주 4개 경주. 전주보다는 한 개의 경주가 좀 줄어들었죠. 지난주 제주 마지막 승부에서도 9.5배짜리 지난번에는 좀 제주도가 좀 아쉬운 해서 많았는데 금요경마 6경주에서는 단통으로 빠치기 단통으로 떨어졌고 지난 제주도 토요 마지막 경주 9경주였죠. 삼복 9.5배짜리 또 주력으로 제대로 때려드렸는데 이번에도 상당히 또 승부를 걸어갈 만한 레이스가 상당히 많다. 미리 딱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바로 1경주부터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1경주는 제주마 4등급 레이스가 되는데 이번 경주가 이번 경기 배당판 인기는 2번의 포스를 중심으로 6번의 은하특급, 7번의 저멀리 이렇게 인기가 지금 나와 있는데 근데 이게 포스는 약간은 좀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선행이 이제 2번, 7번 두 마리가 선행이거든요. 포스가 선행인데 포스는 지난번 레이스에서 비록 선행을 못 하긴 했습니다만 마지막 순간에 은하특급에게 확실히 능력으로 밟혔거든요. 그래서 저는 객관적인 전력의 세기는 6배 은하특급이 더 좋지 않나 하는 느낌이 있고 복병은 최근에 그림이 진짜 많이 올라온 말이 1번의 불란지입니다. 불란지. 지난번이 그 특별 경주였는데 그 경주에서 예전과는 전혀 다른 패턴의 기량을 보였던 불란지. 저는 그래서 일단은 2번, 6번, 7번 인기마 3마리 중에서는 6번의 은하특급 먼저 말씀드리겠고 나머지 복병 중에서 반드시 관심을 지켜야 될 마필은 1번의 불란지. 요거를 어떻게 이제 막군에 연결시키느냐
상당히 중요하겠죠. 6번, 1번 두 마리 한번 제가 집어드리겠습니다. 체크를 해주시고. 자, 제주 금요 3경주는 한라마 3등급에 650점 이하짜리 말들 냈는데, 야, 요것도 일단 뭐 제가 3경주하고 4경주, 6경주, 물론 뭐 1경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정말 재밌는 승부처를 한번 내다보고 있습니다. 3경주는 이 지금 배당이 이제 6번에 창시자, 5번에 삼다행진 팔리고요. 4번에 고려대장, 그리고 10번에 대관식인데, 이 대관식까지 이제 네 마리가 정말 축이 없이 골고루 아마 팔리는 그런 조건인데요. 대관식은 그러나 이번에 아마 선행은 치고 나올 겁니다. 게이트가 불리합니다만 워낙에 초반에 스피드가 빠른 말이라서 선행은 치고 나가는데, 이번 승분전에 지금 편성된 말들이 그렇게 말랑말랑한 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관식의 액면은 비록 화려해 보입니다만, 이거는 이번 경주마 비례 연승 가도에 1차적인 고비가 되겠다고 말씀드리겠고, 인기마 중에서는 6번의 창시자가 지난번에 김주익 이슈가 타면서 아쉽는 게, 이게 원래 이게 김원곤이 기승시 좀 더 안정적인 그런 능력 보여주고 있죠. 지난번 경주는 좀 전개 실패입니다. 당시 선행을 가려다가 선행을 못 가면서 레이스가 말리면서 못 들어온 거거든요. 그리고 복병 중에 한 마리 보실 마필이 이제 이번에 장대한이라는 마필인데요. 장대한이라는 마필은 무시할 수 없는 것이 뭐 최근 세 차례에는 썩 좋은 기량을 보이지 못했습니다만, 지난 7월 4일 레이스에서 이번 경기에 나오는 창시자를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창시자의 추입을 막아냈던, 그래서 2등으로 사수해내면서 배당을 터뜨렸던 바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복병은 이번에 장대한, 그리고 일단은 뭐 올라오는 말 중에서는 5번에 3대 행진이 가장 돋보입니다만, 어차피 인기말은 팔릴 그런 말들이고, 아무래도 지금 양용택 마주가 지금 두 마리를 내보내는데, 4번에 고려대왕과 7번에 해당화가 지금 김용습이 타가지고 좀 바람이 불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능력의 세기는 고려대왕이 좀 더 낫다고 봐야 되죠. 이쪽에 보시고, 그래서 6번 창시자, 인기 막건 중에서는 4번에 고려대왕을 눈여봐시고, 반드시 배당 노리실 분들은 2번에 장대한도 당일에 상태 관찰 좀 해주시면서, 요거 아마 복이든 3복이든 연결이 되면 상당히 재미있는 배당이 나올 것이다. 저도 그렇게 노리고 들어가는 경주 3경주를 한번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자, 4경주 보시죠. 4경주는 이제 제주마 4세 이상 오픈으로 증개되는 1110m 레이스인데, 이번 경주는 복승보다는 좀 3복승을 노리는 레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배당판 인기가 5번의 한라명성을 중심으로 7번의 황제대부, 8번의 제일왕초 이렇게 돌아갈 텐데,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이 제주마 오픈 레이스에서는 이 부담 중량이 좀 한계 부담 중량이 있는 말들이 많아가지고 인기마가 참 삼차게 빠지는 경우도 완전히 비일비재합니다. 특히 한라명성이 65.5인데 지난번에도 65에서 3위권을 무너지지 않습니까? 이 65에서 65.5 사이에 맨날 타고 나오는 마필인데, 비록 이번 경주에 선행은 치고 나가겠으나 지난번 경주에 황제 대부에게 따인 것처럼 그런 사태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복승은 아마 좀 한라명성에는 불안감이 보이고, 3복승은 저는 한번 노려볼 만한 조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복병이 매로도 많습니다. 당일에 5번, 7번, 8번 팔리기 세매하면 3번 황해명선이라든지 1번의 시무상, 그리고 2번의 특등대부도 충분히 공선이 있다. 앞선이 좀 서버린다면은 올라오는 말 중에서는 1번의 시무상이 좋고요. 저는 계속적으로 좀 각질 변경에 성공한 말이 저는 이번에 특등대부예요. 원래는 특등대부도 제주마 4세 이상마 중에서는 네로라 하는 댕마였습니다만, 최근에 선입 내지는 취입으로 각질 변경한 이후에 제2의 마필의 인생을 맞지 않고 있나 그런 느낌이 들고 있거든요. 특등대부는 아마
복병들 중에서 아마 배당이 나온다면은 상당히 좋은 배당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번 경주도 인기마가 한계보다는 중량이기 때문에 불안감이 있다는 걸 명심해 주시면서 안쪽에 두 마리 1번의 시무상과 2번의 특등대부 이 두 마리를 인기마려고 어떻게 한번 제대로 한번 연결이 된다면은 요거는 상당한 짭짤한 배당이 될 것 같아요. 1번, 2번 복등 두 마리는 팬 여러분들께서도 보시는 예상지에 좀 체크가 좀 필요한 말들이다 말씀드리겠고. 자, 육경주 한라마 2등급의 1200, 요건 이제 820점짜리 이하 말 눌러 편성되어 있는데, 요것도 말랑말랑 게임이 아니에요. 일단은 뭐 10번의 대통령은 지난번 경주에서 아쉬움이 나기 많았습니다만, 뭐 게이트 불문하고 이번 라운드에서는 편성이 그렇게 세지 않기 때문에 양권까지 되어 있고요. 당연히 이제 배당권은 6번의 밝은 달, 4번의 가온해 이런 말들이 팔릴 텐데, 2번의 여왕탄생 보셔야 됩니다. 여왕탄생이 지난번 경주에서는 완전 개바닥 쳤는데 그 뒤로 이제 장기 휴양을 들어갔죠. 이 말은 1600은 좀 아닌 것 같아요. 1400까지다. 더군다나 이마필이 지금 1200m 나오는데 이마필이 그 13번을 뛰면서 또 1200은 또 처음입니다. 그리고 이마필이 능력이 제일 극대화되는 게 1000m 레이스인데 저는 오히려 1400보다는 1200이 이마필이 제대로 된 경주 거리가 아닌가 싶거든요. 1200 처음 뜁니다만 오히려 더 좋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동 중에서는 이제 9번의 탐라독주를 봐야 되는데 이건 뭐 딴 거 없죠. 뭐 발주 게이트가 열리면은 그냥 댕이에요. 탐라독주도 최근에 1400, 1600만 뛰다 6월 달에는 이제 단거리에 나왔습니다만 그때는 도주형 선행마가 선행을 못 갔기 때문에 그 기록 인정하시면 안 됩니다. 네, 1200 거리 조건에서의 단독 선행이라면 변수가 돼요. 그래서 이번 경기는 액면 배당은 10번, 6번, 4번 위주로 배당은 돌아가겠습니다만 복병만은 이번에 이왕탄생이라든지 9번의 탐라독주까지도 일단 이번 경주에 변수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마필의 그런 전반적인 분위기라든지 알려드리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구슬이 서말이를 하더라도 꿰어 보고 아니겠습니까? 요거를 제대로 한번 복병으로 꿰든 인기만을 꿰든 꿰기만 하면은 이것도 상당히 재미있는 레이스를 보기 때문에 당일 현장에서 한번 승부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여기까지 많은 기대해 주시면서 저는 제주교차 금요경마 현장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제대로 한번 엮어보겠습니다.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